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서 읽기 두려운 초보분들, 저랑 같이 책 고르러 가볼까요? 제가 원서 고르고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30분 정도 강의를 올렸어요. 원서를 고를 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하고 직접 서점 가서 몇 쪽 정도 읽어본 후에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1, 2등급이거나 아니면 토익은 7, 800점 정도인 분들? 그런 분들은 직접 서점에 나가서 원서를 읽어보면서 고를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낮은 분들은 처음에 원서를 접할 때 읽고 싶긴 한데 어떻게 골라서, 뭘 골라서 읽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서를 아예 처음 읽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영어 실력이 많이 낮은 분들이 어떤 원서로 시작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랑 교보문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 광화문 교보문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점보다 책이 훨씬 많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원서를 구경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지방에 계시다면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서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원서를 사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조금 쉬운 책을 고르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니어 픽션 코너에서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주니어 픽션 코너에 이 책이 있어요. 지금 엘 데포라고 적혀있는 책인데 왼쪽 아래에 뉴베리 수상작이라는 로고도 있죠. 게다가 이 책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 책에 대한 평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겠죠. 근데 책을 막상 펴서 보면 너무 애기들이 보는 책 같고 또 왠지 글자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거 사기는 좀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은 평이 많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자 하면서 책을 덮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책을 찾아서 헤매시는 거죠. 엘데포 책이 있는 옆부분에 보면 스누피 세트가 있어요. 지금 성인이신 분들은 대부분 스누피를 알고 계시죠. 눈에 익은 그림이 있으니까 스누피? 스누피 알지? 이러면서 그 책을 한번 펴봐요. 근데 막상 펴서 보면 또 글자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덮는 거죠. 제가 원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그 유튜브에서 제가 소설을 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픽션 코너에서 책을 찾는 초보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픽션 코너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려 보는 거죠. 뭔가 제목도 들어봤고 번역서도 있는 것 같은, 여기 지금 메인으로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는 The Hate You Give라는 책이죠. 번역서랑 같이 있는 걸 읽으면 좋다던데 이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이 책을 한번 펼쳐보게 되죠. 그런데 웬걸 글자가 너무 많아요.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숨통이 막혀오죠. 그래서 일단 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너에 가서 그리고 또 픽션에 있는 다른 책을 막 구경을 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컨텐츠도 인기가 많죠. 지금 넷플릭스 로고가 딱 박혀있는 이 책을 딱 보면 이 책을 넷플릭스랑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이 책도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지금 옆에 보이는 이 페이지가 방금 그 책 힐하우스의 유령 내부를 미리 볼 수 있는 아마존 페이지거든요. 글자 엄청 많죠.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숨막혀요, 이것도. 그래서 이 책도 덮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서를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주니어 픽션 코너에서 헤매고 그 다음에 픽션 코너에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한두 개씩 펼쳐보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뭔가 결정을 못해서 결국은 영어 문고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제인 에어, 레미제라블, 작은 아씨들 뭐 이런 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이걸 살까 하면서 펼쳐보긴 하는데 정말 지루하게 생겼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안 볼 거라는 거. 왜냐면 이런 책은 교과서로 써서 막 억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면 스스로 펼쳐서 보는 분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버킷리스트에 이 책을 막 추가하기만 하고
그러나 클래식은 평생 보지 않고 가는 책인 경우가 많죠. 지금 제가 교보문고 사진으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초보분들이 원서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교보문고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주니어 픽션에서 헤매고 그 다음 픽션에서 뭔가 눈에 익은 번역서를 본 것 같은 책을 한 번씩 펼쳐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영어본고까지 갔다가 못 고르겠다. 그냥 문법책 아니면 미드와 함께하는 영어 표현 이런 책 그냥 사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4가지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원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 있죠? 거기서 말한 기준과 똑같아요. 한국어 번역판이 있는 책이나 굉장히 관심이 있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번역판이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펴서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옆에 띄운 이 사진은 해민스님이 쓰신 책이죠. 한국어가 원본이고 영어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신경숙 작가님의 엄마를 부탁해 마찬가지죠. 한국어가 원전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죠, 영어로. 이게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로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친숙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걸 영어로 보게 되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이제 언어만 다르지 정서나 감정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민스님 책이나 신경숙 작가님의 책은 쉽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이 보기 힘들어요. 다만 번역서와 함께 너무 보고 싶다 하면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안 읽힌다고 좌절하거나 갖다 버리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사놓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책장에 꽂아두고 조금 실력이 올라갔을 때 읽어보시면 되니까 번역서가 있고 내가 관심이 가는 책은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은 정말 유명하죠. 유명한 책은 모두 번역본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다 내가 광고를 본 것 같다 싶은 책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이랑 영어판 2권 사서 대조해보면서 보면 돼요. 다만 이제 마음에 드는 장르나 내용으로 고르셔야겠죠. 그냥 유명하다 이래서 사기보다는 펼쳐보고 정말 읽고 싶고 궁금한 내용인 책을 구매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힘든 점이 있어도 내가 궁금한 내용이니까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제가 번역된 책을 보라고 하고 또 동화를 보라고 하면 초보분들이 꼭 로알드 달 시리즈를 많이 찾으세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인데 로알드 달의 책은 동화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글이 빽빽하고 문장 구성도 단순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가정법이라든지 복잡한 구성의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초보에게 로알드 달의 동화를 권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초보도 단계가 다 있잖아요. 지금 만화책을 봐야 하는 정도의 초보인지 아니면 로알드 달 정도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다 다르니까 읽어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물론 로알드 달의 동화책이 초보분들에게는 재미도 있고 또 성인분들이 읽기에도 괜찮아요. 저는 축구는 잘 모르는데 메시라는 선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좋거든요. 다만 아주 초보라면 한국어판이 있는 책이 좋겠죠. 이건 한국어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싶으면 사서 보관하셔도 되겠죠, 만약 팬이라면. 그리고 이제 번역서랑 같이 보는 거 이외에 이제 번역서가 있어서 보는 거는 아주 초보가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만화책은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2번째 기준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초보인 분들은 지금 그림이 많고 단순한 책을 앞으로 추천을 몇 개 드릴 건데 추천드릴 첫 번째 책은 제시카의 How to be Interesting 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책을 펼쳐서 살펴보면 그림이나 도표, 짧은 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꽤 흥미로워서 초보분들도 사전 찾아가면서 조금씩 읽어볼 만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옆에 화면 보시면 글자도 되게 크고 문장도 좀 단순한 편이죠. 도표도 있어서 문장이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하기도 해요. 2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해피니스 시리즈예요. 이 책은 주로 짧은 단어나 구문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림이 많아서 사전 찾아가면서 뜻 옆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한 권 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새로운 단어를 외우게 되실 거예요. 아주 편하게. 게다가 이 책이 행복에 관한 책이니까 요즘 대세인 힐링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노란 책만 보여드렸는데 이 책은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해피니스 시리즈라고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아마 3-4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책으로
골라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만화책이 The Funny Life of Pets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앞의 책처럼 그림이 많긴 한데 해피니스 시리즈와는 달리 문장도 조금 길고 단어 수준은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사파가 많고 또 내용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해피니스보다 문장 수준이 조금 높다고 해봐야 뭐 I have, there are 수준의 문장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구경해보고 괜찮으면 이걸로 시작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추천 책은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from My Cat 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내 고양이로부터 배웠다. 고양이 그림이 많이 나오겠죠? 이 책은 해피니스 시리즈처럼 사파가 대부분이고 또 짧은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Recognize the toy in everything. 모든 것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라고 돼 있죠. 이 정도 문장을 바로 해석되지 않는 분이라면 사전 찾아서 이 책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Get used to silences. 침묵에 익숙해지기. 이렇게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라서 초보도 그냥 사전 찾아서 이렇게 뜻 적어서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천 만화책은 The Shape of Ideas라는 일러스트 북이에요. 지금 이 책은 방금 봤던 사파책처럼 단순한 구분이 대부분인데 막상 해석해보면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거든요. 보통 만화로 된 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이 동화책 보는 걸 좀 꺼려하세요. 이게 너무 애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해서 나온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책들도 많으니까 잘 살펴보고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천책은 The Little World of Liz Klimo라고 돼 있죠. 리즈 클리모 세트예요. 이거는 리즈 클리모라고 검색하면 책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귀여운 동물 일러스트랑 간단한 대사가 전부예요. 지금 여기도 되게 몇 개 없죠? Oh boy, ants. 이게 다죠. Those are raisins. Oh, gross. 이 책 역시 방금 그 책처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림으로 된 교훈이 가득한 그런 책이에요. 리즈 클리모도 시리즈가 많아서 여기 빠지면 이 작가 작품을 다 구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글링만 해도 사진이 많으니까 이게 내용이 마음에 들면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구글링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리즈 클리모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클릭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내용이 좀 내가 읽을만 하다 이러면 사서 소장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추천책은 완전히 동화책이에요. 어린이가 보기에도 적합하고 또 어른이 보기에도 적합한 존 클라센의 책이죠. 여기 사진에는 I want my hat back, we found the hat 이렇게 두 권이 보이죠? 안을 펼쳐서 보면 글자도 아주 크고 사파가 전면을 차지하는 완전한 동화책이에요. 지금 이 페이지는 보면 사파가 왼쪽에 크게 있고 오른쪽에는 글자만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글자만 찍어놨는데 여백의 미가 엄청나죠. 이거는 This is not my hat. 이 책도 존 클라센의 책인데 이 작가는 모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사파와 글자의 비중이 보이시죠? 책마다 사파와 글의 비중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동화책이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바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도 꽤 많아요. 제가 이걸로도 수업을 하는데 꽤 많이 모르는 문장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죠. 지금 존 클라센 작가가 쓴 책을 5권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I want my hat back, we found the hat, this is not my hat 이거랑 square, triangle 이렇게 5권 가지고 있어요. 제 학생들이 무리 없이 읽고 또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걸로 봐서 성인분들이 사서 봐도 후회가 없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인분만 가르치는 거 알고 계시죠? 미성년자는 가르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다면 아마 다른 어른분들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스퀘어라는 책이에요.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내용 자체는 되게 적어요. 이 앞에 이 두 개가 두꺼운 표지고요. 이 안에 이게 책이에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글자가 많아요, 이건. 그리고 내용도 좀 길고요. 두께도 더 도톰하고요. 이제 이런 그림책은 왠지 너무 글도 적고 그러니까 사기가 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스퀘어하고 트라이앵글은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해외 주문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교보문고에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이게 1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 아깝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쉬운 책으로 재밌게 공부하고 나서 책장에 이렇게 잘 꽂아두면 이제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됐을 때
애기한테 줄 수 있고, 만약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카에게, 사촌동생에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꼬맹이한테 주셔도 되고, 도서관에 기부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보고 나서도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동화책도 꼭 시도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동화책은 이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이런 책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서관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림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세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책을 고르는 게 좋아요. 서점에 가면 이렇게 스크린 영화사나 길벗 이지톡에서 나온 책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이 두 출판사에서 영화랑 관련된 책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고를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큼 유명한 영화나 디즈니 영화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옆에 보면 모아나, 인사이드 아웃, 인크레더블, 주토피아 막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오프라인 서점에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서점이 좀 작다 이러면 네이버나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스크린 영어 회화, 길벗 이지톡 이렇게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구매하셔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습 도서로 만들어진 흥미로운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찍어둔 책은 옥스퍼드 북엄 시리즈의 스타터 레벨 책들이거든요. 제가 북엄 시리즈는 블로그에 설명을 해뒀으니까 이 게시글을 찾아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위에 나오는 블로그 글 주소는 제가 유튜브 소개란에 적어둘게요.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쉬운 원서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게시글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한 권 올려놨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수업하고 나면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이 원서 함께 읽기, 이 코너를 한번 같이 이용해보면 좋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책은 옥스퍼드에서 나온 건데, 옥스퍼드뿐 아니라 펭귄이나 피어슨, 레이디버드, 맥밀란 뭐 이런 대형 출판사는 학습 도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책으로 구경해보시고 사면 돼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옥스퍼드랑 펭귄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죠? 네이버에 옥스퍼드 북엄 이렇게만 쳐도 책이 꽤 많이 나오니까 구경해보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사이트에 들어가도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옆에 이제 보면 지금 옥스퍼드 북엄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책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고 내 수준에 맞는 것 같다, 좀 재밌을 것 같다 싶으면 구매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책을 사면 좋을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교보문고에서 이제 연말이라고 세일 많이 하죠. 막 다 사고 싶죠. 특히나 또 베스트셀러거나 내가 영어로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면 사서 오고 싶을 거예요. 물론 사도 괜찮아요. 사서 소장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초보라면 장식처럼 집에 둔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읽을 수 없는 책인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욕심 가지지 않도록 해요. 지금 제가 원서 고르는 방법 편에서 소설을 읽어라라고 추천을 했더니 픽션 코너나 아니면 이렇게 세일하는 곳에서 막 픽션을 골라내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고른 후에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고르시면 안 돼요. 지금 초기에는 만화책 같은 거 보셔야 되니까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만화책이나 번역서 있는 책이나 아니면 옥스퍼드에서 나온 학습도서나 아니면 영화를 기반으로 둔 그런 책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은 지금 고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이름 들어본 것 같고 왠지 이 책 공부 느낌 난다, 나 이거 내용 알아 라고 해서 사는데 아마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를 거예요. 주로 원전을 많이 바꿔서 축약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원전을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라면 사실 중급 영문법을 볼 정도라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저 책들을 전공도서라서 봤지 아니면 펼쳐보지도 않을 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지금 읽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고 엉망으로 읽게 될 거니까 웬만하면 이쪽에는 기웃거리지 않는 게 좋겠죠.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여기로 오시는 게 좋아요. 셰익스피어는 영문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다들 들어본 이름이죠.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초보분들도 있거든요. 셰익스피어는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고 비디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괜찮지 않냐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읽고 싶으시면 어린이를 위해서 아니면 교양인을 위해서 현대 영어로 바꾼 그런 책을 보는 게 좋아요. 이 원전을 보시면 이 세상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책장 장식으로 둘 거라면 괜찮죠? 그런 경우에는 표지가 예쁜 걸로 고르도록 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원래 원서 고르는 방법이랑 공부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댓글이랑 뭐 이메일 이런 거 보니까 초보들은 스스로 고르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골라오더라도 실패할 만한 책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보분들도 읽을 수 있는, 원서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쉬운 책 위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즐감하셨길 바라요.